이번에 강의하게 될 제75강에서는 바로 환꼬조가 황후를 처리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뭔 일이냐? 바로 한신을 제거하는 일인 것입니다. 바로 환꼬조는 황후 다음으로 항상 경쟁의 대상으로 삼은 사람이 있었다면 바깥으로는 황후요, 안으로는 한신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입장에서 천하가 통일되자 그 막강한 군대의 권력을 빼앗아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과 아울러서 이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바로 이렇게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된 원인이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환꼬조는 자신을 도와 통일을 이룩해준 삼걸에 대하여 모르는 게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 입으로 소하와 장량과 한신을 들먹거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신은 눈에 까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로부터 6년 후에 한신은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조짐들이 이번 강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원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바로 환꼬조의 5년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통일한 것이고 맨 먼저 한 것이 뭐냐? 천자도 되기 전에 환꼬조는 먼저 한신의 군대의 병권부터 탈취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한신의 군대를 탈취시키고 제나라 왕에서 다시 초왕으로 권력을 축소시켜서 보내버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초나라를 가서 지난날 한신은 자신에게 밥을 주었던 빨래해 주었던 안악과 자신을 욕보했던 백정의 젊은이들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꼬조가 천자 고르기 전에 했던 일을 우리는 살펴보는 것입니다. 바로 한왕이 환지정도하여 돌아서서 정도 땅에 이르렀을 적에 가장 뭘 먼저 했느냐? 황후 죽이고 바로 노나라 정벌하고 모든 천하 평정하자 취입 제왕신 벽하여 달려서 제나라 한신의 성벽에 군대에 들어와서 그 군대를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춘정월에 다시 제나라 왕 한신을 세워서 초왕으로 바꾸고 회북의 왕이 되게 하고 합의에 도읍을 하며 이렇게 만들고 바로 위상국 팽호를 봉하여서 양왕을 삼고 위나라 고지의 왕을 하여 다스리게 하고 정도의 도보를 하게끔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한신과 아울러 팽월까지도 바로 시찰의 소위 관찰의 대상인물로 대두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신은 초나라에 이르러서 초나라 왕으로서 초나라에 이르러서 지난날 밥을 주었던 표묘 빨래했던 그 안악을 불러다가 천금을 하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표묘사라고 하는 사당까지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소욕기 소년하여 자신을 욕보였던 소년 백정의 소년을 불러다가 이위 중이하고 중이란 벼슬을 삼고 고 제장상활 모든 장수와 바로 도우는 재상들에게 고하기를 자는 장사라. 바로 이 사람은 참 장사다. 방요가시에 바야흐로 나를 욕보일 때에 영불능살지하리오마는 어찌 나를 죽이지 못하리오마는 이 사람들 힘은 나를 충분히 죽일 수도 있었다.
그러지만 살지 무명이라 나 같은 사람 죽이려고 해봐야 아무런 명분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사임에도 나를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참아준 바람에 취차로다. 바로 오늘날의 공을 이뤘다. 이 취자 이뤘다. 내가 그래도 여기에 초나라 왕으로까지 왔지 않느냐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날에 밥을 줬던 은혜와 자신을 욕보인 사람들에게까지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했다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환왕이 이제는 통일하고서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제후의 청으로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고, 바로 이렇게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됐던 것은 나에게 삼걸이 있어서 천하를 취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그 공을 인정한 것입니다. 제후왕이 개상소하여 제후왕들이 모두 상소를 올려서 한왕에게 천자가 되기를 청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이월 갑오에 왕은 황제 자리에 사수 양에서 오르게 즉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로부터 환구조는 명실상부한 진시황을 이어서 천자에 즉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시황이 사용했던 바로 옥새를 한나라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에게 삼걸이 써서 천하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일은 언제 나왔냐면 2월 달에 왕이 천자가 되고 여름 5월 달에 환고조는 바로 낙양 남궁에 치주했다. 이 말은 술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상활 철우제장언이라고 해서 이 철우란 말은 뒷부분에도 나옵니다. 모든 공신을 봉하여서 철우로 삼았다고. 그럼 이 철우란 말이 뭔 말이냐? 예전에는 철우라고 썼어요. 오늘날에는 여루라고 쓰는데 모든 나열되어 있는 제후라고 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철우란 문자를 썼어요. 그런데 이것이 환무제의 이름이 철자예요. 이름이. 그래서 무제의 휘를 피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철우가 통우가 됐어요. 뜻으로. 그 다음에 이 통자도 또한 통할 철자와 같다. 통이라는 건 뭐냐? 언기 공덕이 통어 왕실자라 그들의 공덕이 왕실과 통하다라고 해서 통우 철우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런데 장안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것은 철운이 통운이는 훗날 여루로 대칭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여루라는 문자를 써요. 그래서 모든 철우와 제장은 이 말은 모든 여루와 모든 제장들은 무감 은짐하고 감히 나에게 숨기지 말고 개언 기정하라. 모두 그 사실대로 이야기해봐라. 솔직하게. 뭘 솔직하게 이야기하느냐? 오소이 요천하자는 하며 내가 천하를 소유할 수 있었던 것, 다시 말하면 내가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며 황후가 천하를 잃고 이렇게 죽음의 길을 갔던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하여 솔직히 이야기하라. 고기왕릉말해서 이 고기라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지가 미상해요. 높이 뭐 일어났다, 벌떡 일어났다 이런 말이 없어요. 고기는 미상이기 때문에 고리, 의심난 부분은 놔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줄을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굳이 그것을 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났느니 높이 우뚝 서 있었던 사람이니 그런 건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왕릉경에 대답하기를
폐하는 많이 모인하시고 폐하는 거만스럽게 남들에게 모욕을 주시기를 좋아하고 황후는 인자에서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런 겉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폐하는 사인으로 공성약지면 사람을 시켜서 성을 공략하고 땅을 바로 정복하면 인이 여지하사 그 성공으로 인하여 그 땅을 주셔가지고 여 천하로 통일이하고 천하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그 이익을 함께 하셨고 황후는 투현질렁하여 어진 사람에 대한 질투와 능력 있는 사람에 대한 질시로 공 있는 사람을 오히려 해치고 어진 자를 의심을 하니 이것이 천하를 잃게 되는 원인입니다 라고 바로 말한 것입니다. 인재등용에 있다고. 그러자 황꼬조가 딱 뭐라 하느냐. 상활 공직이 이리오 미직이 이로다. 바로 공은 그중 하나만 알았지 그 나머지 그 둘째를 모르는 것이다. 그러면 둘째가 뭐냐. 부운주 유학지중하야. 유학지중이라고 하는 것이 군대의 천막인데 그 천막 속에서 운주한다 이 말은 계책을 세운다라는 말이 운주예요. 산대를 운전한다 이 말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천리의 밖의 전쟁의 결승으로 이끈 사람은 오부려 자방요 나는 자방만 갖지 못하다라고 해서 여기서도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자방이라고 하는 것은 장량의 자예요. 이건 존칭사예요. 옛날에는 자를 부르면 존칭사예요. 진 국가 무 백성하고 모든 국가를 진압하고 모든 백성을 어루만져주며 그 향기하여 모든 군량미를 보급하여 부절양도는 바로 양도에 끊임이 없이 군량미를 잘 보급했던 것은 내 소하만 갖지 못하고 해서 여기는 소하가 이름까지 직접 써요. 그리고 연 백만지중하여 백만의 병사를 연합하여 전필승하고 전쟁하면 반드시 승리하고 공격하면 반드시 탈주할 수 있는 것은 오부려 한신이라. 나 한신만 못하다. 여기에 소하하고 한신은 전부 이름을 직접 썼어요. 그런데 자방만 자를 써요. 바로 이랬다라는 것은 뭘 말해주고 있느냐. 황꼬조 마음속에 장량이를 더 높이 본 거예요. 자방, 소하, 한신이라는 이런 호칭만 봐도. 삼자는 개인거리언을 이 세 사람은 모두 인걸인데 보통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들인데 오능용지하니 내가 이 세 사람을 등용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천하를 얻게 된 것이다. 이게 황후는 유일 범증이로되 황후에게는 하나의 범증 하나 있었지만 범증 하나마저도 제대로 등용하지 못하니 바로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그 주변에 사람이 없다라는 점이 소위 위화금이 아니라 나에게 사로잡히게 된 반이라. 바로 이렇게 해서 내가 천하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삼거리요. 황후가 천하를 잃게 된 것은 하나의 범증이 말마저도 따르지 않은 데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신하들이 황꼬조의 말에 열복했다. 좋아하고 그야말로 감복을 했더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산양씨가 범증에 대한 잔혹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범증은 바로 정말로 모사라고 할 수 있는 지모 있는 선비라고 말할 수 있는 가치조차 없다라고 폄하해버린 것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구산양씨의 논지의 주된 의미인 것입니다. 자, 고조가 위 황후 유일 범증이 불능용고로 위하금이라 하니 고조가 말하기를 황후는 하나의 범증이라는 모사를 두고서 하나의 모사인 범증이 말조차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사로잡혔다. 이렇게 황꼬주가 말했는데 초2위신연이러니 나도 처음에는 참으로 신년, 참으로 그렇겠구나 라고 2위 생각했었는데 급관정지 소위 좌우자 연후에 범징이가 황후를 보자 하는 바를 내가 하나하나 관찰한 후에는 어떤 결론에 이르렀느냐. 지우수용증이라도 황후가 비록 범징의 말을 썼다 할지라도 무의거 패망야로라 황후의 패망에는 아무런 도움이 없을 인물이라는 것을 내가 범징에 하나하나 하는 일을 보면서 깨달았다. 자, 그러면 뭘 보고서 범징이가 황후에게 아무 쓸모짝 없는 인물이었을까? 자, 항적이 이 여염 필부지자로 여염의 필부의 그 바탕으로서 수 천하제후야 천하제후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서향이 병쟁이러니 서쪽으로 진시황을 공격하려고 서쪽으로 향하여 함께 전쟁을 했었는데 시 진거지보기로 돼 정불지계하고 진나라 수레가 엎어졌다라는 것은 비유법이에요. 진나라 왕실이 망했다를 진거지복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진나라 왕실이 멸망한 것을 보았지만 일찍이 진시황의 잘못된 점을 경계할 줄을 알지 못하고 유독이 고철하여 오히려 그 고철이라고 하는 것은 진시황의 잘못된 전철을 밟으면서 잘못된 전철이 뭐냐? 여기 역제천하야 모든 힘으로 천하를 제압하여 도함양하고 바로 이렇게 하고자 할 욕자 힘으로 천하를 제재하고자 해서 함양 땅의 모든 사람을 도륙질했고 자 이세의 아들 영을 또 죽였고 진나라 궁실을 불태웠고 소가의 묵을 잔멸하니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잔혹하게 모든 백성들을 죽이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이것은 이진공진야라 이 말은 바로 포악한 진나라로서 포악한 진나라를 공격한 꼴이다. 이건 마치 이걸 벌거리란 말과 같아요. 걸과 같은 사람이 바로 걸을 공격한 일이라고. 바로 포악한 바로 황후가 포악한 진나라를 공격하는 꼴이다라고 해서 도둑이 도둑 물건 훔치는 격이다라는 것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런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징이 정무 일언급자하고 일찍이 한마디도 여기에 대하여 언급한 바가 없었다. 그리고 반대로 내 급급의 살 패공하니 이에 급급하게 패공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다. 그래, 그 말대로 범징이 말대로 이건 홍몽관 잔치를 말하는데 가령 패공사라도 설령 그때 패공이가 홍몽관에서 잔치 때 죽었다 할지라도 천하의 김우패공과 천하의 다시 패공과 같은 인물이 없었을까? 그때 환패공이 죽었더라도 패공과 같은 사람은 또다시 나온다. 더더욱이 범징은 이미 패공에게 천자의 기상이 있다는 것조차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한 가히 죽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천자의 기상이 있다면 이건 천자로서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음에도 하늘의 뜻을 거역하고 황꼬조를 죽이려고 했던 것, 이것이 모두 다 범징이의 어리석음이 아니겠느냐라고 폄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범징은
설령 범증의 말을 황후가 따랐다 할지라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인물이었다라고 혹평을 가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끝마치고 다음 강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